안녕하세요. 오늘은 요 전 특강에 또 여러분들이 질문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공부는 언제 해요? 이런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그걸 얘기를 하니까 그럼 학년 전은 어떻게 해요? 놀기만 해요? 막 이러고 또 질문이 와서 제가 그럼 학년 전에 사실 놀이가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년 전에 충분히 노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 이러면 또 어떤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뛰어놀게 하고 그냥 놀아서 애가 앉아있질 못해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1학년 가면 걔가 못 앉아있어요. 이러고 막 그럼 저를 어디까지 내가 그걸 좀 뭐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이제 그래서 오늘 사실은 초등 전에 애는 주로 많이 노는데 놀이가 학습처럼 돼야 되니까 그래도 어떤 일들을 해야지 옳은지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예전에 많은 질문을 받은 게 교수님 아들 둘인데 그러면 학교 가기 전에 애들이 그러면 한글도 안 하고 숫자도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전 진짜 그랬어요. 학습지도 안 하고 그런 거 안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힘을 얻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 에피소드를 좀 얘기를 드린다면 주로 이제 놀게 하고 애들끼리 뭉쳐서 뭐 게임하고 이런 걸 내가 많이 허용하지만 그래도 이제 식구끼리 차 타고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은 가다가 차가 쓰면은 앞차 그 뒷 번호가 보여요. 뭐 서울 뭐 88, 뭐 1778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날에 뭐 경북차, 뭐 경기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경기도 읽고 88에 1881 뭐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이제 따라 읽다가 8도 알고 1도 알고 하다 보니까 숫자를 솔직히 초등 들어가기 전에 숫자를 다 알게 됐어요. 특별히 앉혀서 안 가르쳐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 또는 그 차 번호에 경기, 경북, 뭐 충남 이런 차 읽으면서 애들이 아빠 차 타고 가다가 이게 차가 쓰면 무슨 복덕방, 카스테레오 다 보죠. 그러면 처음부터 알진 못하지만 술술 읽는데 읽더라고. 그래서 어머, 야, 나는 한글 안 가르쳐줘도 되는구나. 그럼 굉장한 아주 그 신기하게 느끼고 이제 초등 들어가기 전에는 딴 집처럼 뭐 그런 걸 학습지를 안 하니까 저는 한 게 신문지 전단지 들어오잖아요. 뭐 그랜드마트 오픈, 뭐 80% 세일, 뭐 무, 배추 뭐 그림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애한테 그랜드의 글자랑 똑같은 거 찾기. 그래서 온 식구가 글자만 찾아요. 동그라미가 10개 나온 사람 먼저 손들면 뭐 스티커 주고 스티커가 모이면 피자 먹고 이딴 거 했어요. 이딴 거 유치원 때 했어요. 유치원 때 재밌어 해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 글자도 찾고 아자도 찾고 또 우리 아들 이름에 범자가 있으니까 범자도 찾게 하고 영자도 찾게 하고 이러니까 너무나 이제 이름들을 다 읽고 쓰더라고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갔어요. 갔더니 초등학교가 뭐 하죠? 받아쓰기 해요. 나는 한국처럼 받아쓰기에 목숨 거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해. 미국만 해도 스펠링 테스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너는 왜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니 했더니 어차피 3학년 되면 다 아는데 1학년 때 틀리는 게 뭐가 잘못된 거니 이렇게. 그래서 걔네는 스펠링 이렇게 잘못 쳤다고 하면 너 이리 와봐 이게 뭐야 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 시험 쳐서 100점 맞아야 되고 거기에 100점 못 맞으면 큰일 나는 걸로 아는 게 한국 엄마죠. 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어떻든 지금부터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 달 뒤에 이제 담임선생님 면담이 있어서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학교 공부 잘 적응하나요? 그랬더니 뭐 틀려도 손 들고 이렇게 표정은 밝고 좋은 건 있는데요. 받아쓰기 하면 거의 다 100점인데 지금 받아쓰기 개념이 없는 애가 우리 반에 한 7명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큰아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소리가 굉장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말소리죠. 그래서 초등학교 담임선생님들은 1학년 때 받아쓰기에서 100점 못 받고 거의 바닥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 바닥이 뭐냐 했더니 10개에서 3개 맞고 7개 틀린 아이 뭐 이런 애들 개념 없는 아이가 한 7명 있는데 저희 아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저런 걸로 애를 잡을 게 아니라 그냥 학교 생활 즐기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니까 3학년 되면 다 그게 받아쓰기가 극복이 돼요. 그래서 학년 전에 내가 그렇게
차 쓰면 자동차 번호 읽게 하고 간판 읽게 하고 하니까 받아쓰기 틀리는 이유는 발음 내는 대로 쓰죠. 발음 나는 대로. 그러니까 쌍시옷, 뭐 디귿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쓰니까 100점은 못 맞는다. 사실 이건 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주로 읽기, 쓰기, 숫자, 글자는 어떻게 한다? 간판 봐도 된다. 신문지, 전단지, 동그라미 해도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학년 전에는 주로 엄마하고 일상생활을 말로 하고 말한 것을 뭐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어 그림 같은 거 이렇게 퍼즐 모아서 뭘 스토리텔링을 한다든지 제일로 제가 많이 했던 게 책 읽어주고 똑같은 책 많이 읽어주죠. 한 10번쯤 읽어주고 어느 날 얘기하기 힘들면 제가 그래요. 아들 나는 이 내용을 모르는데 넌 아니? 그러면 안다 그러죠. 엄마가 얼마나 얘기해 줬는데. 그러면 그 엄마한테 얘기해 줘봐. 엄마 몰라. 그러면 애들이 그 진짜인 줄 알아. 그냥 책장 넘기면서요. 그 글은 몰라도 그 글씨 저기 뭐야 그때 얘기해 준 엄마 얘기를 회상해서 한 8쪽 되는 스토리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얘기해 줘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에 쟤는 어떤 때 재미를 느꼈고 어떤 때 자기는 지 말로 애드립을 넣어서 더 신나게 얘기하는구나를 파악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책 읽어주고 리텔링 스토리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초등 전에 학교 가서 그래도 초등 저학년의 숙제 따라하고 이렇게 학교생활 적응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그 정도 책 읽어주고 리텔링 스토리하고 할머니네 갔다 와서 갔다 온 얘기 듣게 하고 할머니네 갔다 와서 제일 좋았던 걸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이런 정도만 해도 나중에 초등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어디 책에다 쓴 기억이 나는데 이제 동물원 같은 데 가잖아요. 사자, 호랑이, 무슨 코끼리, 기린 이런 거 보러 가죠. 그러면 딱 2가지 타입의 형태가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 들으면 어떤 이제 아빠나 할머니나 엄마가 들으면 여보 당신 얘기하네 할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뭐 동물원에 간다. 그러면 이제 아침부터 김밥 싸잖아요. 싸고 뭐 이것저것 맛있는 거 다 찬압에다 해다 이제 차에다 싣고 또 대개는 그날 큰 이벤트로 했기 때문에 아빠가 뭐라 그래. 야, 저 차 밀리기 전에 여보 일찍 갑시다. 라고 막 새벽부터 김밥 싸서 일찍 가요. 갖고 그냥 문 열자마자 쏙 들어가요. 여기까지는 성공. 그래갖고 들어가서 막 이제 아빠들이 한번 이제 그 이벤트로 했으니까 보여드릴 테니까 야, 이건 코끼리. 자, 공자. 자, 전 도마뱀. 그러고 막 뺑뺑이를 막 돌려. 그래갖고 한 1시간이면 다 보잖아요, 사실은. 다 보고서 뭐라 그래요? 야, 저 차 막히기 전에 어서 갑시다. 그리고 또 이제 막 나와요. 그래갖고 정말 막히기 전에 집에 오니까 4시야. 4시간 막히기 전에 왔잖아. 그 다음에 엄마가 뭐라 그래? 아빠는 이제 운전하고 너무 고달픈 하루니까 이제 소파에 좀 누워있는다 치면 엄마는 아들 이리 와봐. 오늘 아빠랑 같이 동물원 가서 너무 재밌었지? 뭐 봤니? 본 거 있으면 우리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애들이 그려요? 못 그려요? 거의 그럴 때 뭐라는 줄 알아? 엄마 기린 봤는데 기린 그려줘 이래. 코끼리 봤는데 코끼리 그려줘 그래. 그려달라고 도화지 갖고 오는 집들이 훨씬 많아. 이 얘기는 뭐냐면 견학을 그렇게 하시고선 애들을 그림 그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애는 동물책 보고 따라 그려요. 그리고 오늘은 동물원 갔다 왔다. 이건 옳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동물 견학 가서 그 많은 걸 오늘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그러세요. 오늘은 아빠랑 코끼리와 기린만 보자서 코끼리 기린 있는 데서 거기다 이렇게 돗자리 깔고 일단 아침부터 힘들었으니까 맛있는 드링크 한 잔 마시고 김밥도 한두 줄 먹고 그리고 코끼리 관찰하고 고개 옆에 돌리면 기린이 또 있죠. 아, 기린이 목이 길어서 나무에 열매 따먹는 것도 너무 쉽겠다. 이런 거 보고 얘기하고 토킹 어바웃 하고 또 고개를 살짝 돌리니까 코끼리가 두세 마리가 떼를 지어 다닌다고 칩시다. 이러면 어머나 코끼리 떼 좀 봐라. 뭐 이러면서 코끼리 이제 이렇게 비스켓 던져주니까 코로 싹 말면서 입으로 먹는 걸 보고 엄마 저 코끼리 코가 손이다 이렇게. 그래서 충분히 김밥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코끼리의 코에 기는 기린이 목이 길어서 열매 따먹는 어떤 그런 거 이런 거를 오늘 하루 종일 뭐만 본다? 코끼리와 기린만 본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아니 간 김에 다 봐야죠. 매일 오는 것도 아닌데 사실 애 어렸을 때 동물원 많이 가요.
많이 가요. 그리고 뭐 다큐 TV만 봐도 뭐 거기에 얼룩말이고 뭐고 다 나와요. 실물을 보느냐 아니냐의 그 차이인데, 저는 동물원 갔을 때 좀 이렇게 자판을 벌려놓고 오늘은 코끼리하고 기린만 보자 이러셔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아빠는 아주 노트북을 하나 가져가서 얘 코끼리 어디 거니? 아프리카 거야. 그리고 또 아프리카 거 뭐 다 원산지 검토하면서 같이 보고 웃고 이렇게 그죠? 기린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이 집 가자서 왔어. 그래서 엄마가 야 아빠 좀 주무실 때 우리는 오늘 동물원에서 본 게 뭐지? 얘기해 볼래? 그러면 코끼리 얘기하는데 5분 걸려요. 코끼리야 엄마 코가 손이야. 너무너무 신기한 걸 발견했어서부터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림의 질이 무척 높아지죠. 그래서 애들 그림은 항상 그림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합니다. 그래서 그림 이야기가 풍요롭고 한 해는 이미 우리가 들어도 참 아유 동물원 가서 너무 신나는 일을 했구나. 쟤는 코끼리가 코가 너무 신기해서 코끼리 코를 그렸는데요. 코끼리 몸하고 제 코끼리 코가 똑같은 회색인 줄 아는데 코만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절개를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그려. 몸체는 회색인데. 그럼 물어봐요. 코끼리 코가 이렇게 무지개 색이니? 이러면 이거는요 코끼리 코가요 이렇게 펴졌다 구부러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색을 회색으로 칠할 수 없어요. 대단히 창의적이다. 그런 창의력은 어디서 나온다? 걔가 깊이 관찰한 데서 그런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그런 그림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지금 집집마다 애들 그린 거 제가 이렇게 가끔 보고 얘기시켜서 물어보면 그 집 생활 환경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냥 이벤트로 가서 막 솜사탕 먹고 콜라 많이 먹고 막 김밥 먹고선 오는 집도 그것도 가정이고, 먹는 거는 간단히 하고 그런 거를 아빠랑 얘기하고 토킹 어바웃 하고 여러 개 보려고 피곤하지 않으면서 코끼리와 기린만 좀 알게 한다. 이것도 대단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로 하여금 어떤 창의력, 상상력 이런 거는 첫 번째가 잘 관찰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동물원에 그냥 이벤트로 휙 갔다가 야 다음 주에 또 올 건데 또 가자 휙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 오늘은 가서 코끼리하고 기린만 보자. 다음에는 무슨 뭐 하마하고 뭘 보자. 이렇게만 하셔도 애들한테는 참 좋은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학년 전에는 많은 경험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걸 너무 이벤트로 휙 하지 말고 느낌 있게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제가 예전에 미국 가서 석사할 때 그 프랙티컴에서 보육실습 나갔었어요. 유치원으로 나갔는데 그날이 이제 물고기에 대한 공부를 하는 통합교육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부터 물고기를 이제 막 노래를 틀어주고 물고기 따라서 물고기 흉내내고 이러더라고. 저는 이제 실습생이니까 거의 주교사가 하는 걸 잘 봐야 돼서 이제 보고서 아 오늘은 물고기를 배우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했죠. 그랬더니 물고기 따라 부르고 물고기 노래를 하더니 물고기 흉내로 춤추고 이래. 유치원은 그래요. 그렇죠? 경험으로 생활교육하니까. 그러더니 두 팀으로 나누더니 한 팀은 주교사가 한 팀은 내가 그 옆에 슈퍼마켓 다 가기로 얘기를 했어요. 일종의 사회교육이지. 그래갖고는 애를 데리고 가서 슈퍼마켓 가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퐁퐁도 팔고 뭐 이렇게 국수도 팔고 하지만 저쪽에 이렇게 냉장고 안에 생선이 이렇게 좀 냉동 생선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냉동 생선 하나는 우리 이제 유치원 학생들이 와서 찔러볼 수 있게끔 하나를 미리 다 주인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슈퍼를 다 같이 가서 내 담당하는 8명만 내가 관리를 하면서 순서대로 줄 서서 가서 거기 냉동칸을 열면 거기 이제 물고기 하나는 찔러봐도 되는 걸 다 찔러보고 냄새도 맡고 비늘도 긁어보고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 사오게 해요. 사오게 하고 돈을 내는 걸로 사회교육도 되는 거지. 슈퍼에서 물건 사고 돈 내는 것도 가르쳐주고. 와가지고는 그 물고기를 물감을 또 칠하더라고. 퍼러 물감을 다 칠해가지고는 하얀 종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뭐 프린팅하는 거 있죠. 그러면 이제 비늘 모양이 이렇게. 저는 가서 처음 보고 놀란 게 아 이렇게 통합교육을 하는구나. 물고기 노래, 물고기 스토리, 그리고 슈퍼 가서 물고기를 만져보고 이거 실제 경험하는 거.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또 이렇게 그걸 사가지고 올 때 돈 내고 사가지고 오고 이게 다 교육이니까.
와서는 거기다가 준비된 물감에다가 칠해서 어때요? 프린팅하고 그날 하루 종일 물고기에 대한 공부하는 거야. 얘는 물고기가 하루 종일 각인돼서 이제 평생 이제 잊어먹지 않는 교육이 되죠. 그래서 미국 교육은 되게 재밌다. 이렇게 한다면 애들이 오래 기억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례로 제가 프랙티컴 했을 때 얘기지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얼마든지 이 비슷하게 제가 지금 동물원 갔을 때 이렇게 하세요 하는 얘기랑 거의 이제 흡사한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제일로 신경 쓰는 게 뭐지? 일단 아침에 눈 뜨면 학교 가고, 그쵸? 다시 와서 학교에서 배운 거 숙제는 제자리에서 하고 이거. 그러니까 학교 생활 적응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이때 학교 가기 싫어하고 엄마는 학교 안 갈래 이러면 사실은 고민해야 돼요. 학교에 대해서 얘가 어떤 혐오 자극을 받았다든지 얘가 안 했는데 모두 얘가 했다 그래서 무슨 누명을 씌웠다든지 그래서 억울한 대접을 받아서 학교가 싫다든지 이런 걸 좀 엄마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렇지 않다. 얘는 학교 가는 걸 너무 즐긴다. 그러면 일단 성공이죠. 그래서 학교 생활 적응을 잘하는지 봐야 되고 숙제를 제대로 적어와서 제대로 숙제를 하는지. 그래서 저 생각에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의 학교 숙제를 이제 봐줘야지 하는 게 엄청 엄마도 1년 내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준비물 챙겨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아는 아주 현명한 어떤 엄마 얘기를 제가 오늘 조금 공개한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제대로 그 제도적인 교육에서 잘 적응하기를 엄마들이 너무 바라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 어린 나이에 많은 걸 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해주기 위해서 이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 숙제는 꼭 엄마가 부엌에 있을 때 뭐 부엌 테이블에서 이렇게 뭘 하나 깔아줘. 그래서 꼭 깔아줄 때 엄마가 이렇게 관여도 살짝살짝 하면서 감독도 하면서 애가 숙제를 할 수 있게 해서 숙제 끝나고 나면 빨리 그걸 뭐 이게 탁 해서 이제 숙제 끝하면 거긴 다시 식탁이 되게. 그리고 책 읽는 건 또 어느 장소에 가서 책만 읽고 어느 장소에서 놀고 이렇게 해서 애가 저학년이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해도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요 좀 확실히 과제가 많아도 좀 지겹지 않게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은 애를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애는 굉장히 해피하고 편안해 보였다. 그래서 좀 이렇게 공부 장소를 좀 이렇게 옮겨서 하는 것도 좋지 않냐 전 생각이 들고 저 아는 교수님도 연구실에 가면 시간마다 컴퓨터에 앉아서 요거 하는 시간 따르고요. 또 학생들 오면 이렇게 담소하게끔 이렇게 동그란 라운드 테이블 주면은 거기선 또 리딩 할 거 책 2개만 가져가서 거기서 이렇게 하시고 그것도 딱 한 40분 하면 또 들고 와서 여기서 워딩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세요. 일을 무척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녁 되면 일찍 가셔야 돼 그분은. 집에 또 뭐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 와 있는 시간 안에서는 시간을 아주 짜임새 쓰는 거가 그 조그만 연구실 방에서도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 따로 저쪽에 라운드 테이블에 가서 또 하는 거 따로 그것도 한 번에 지루하게 3-4시간 안 합니다. 50분 이렇게. 그래갖고 하루 종일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도 엄마들이 그런 배려를 해주시면 애들이 재밌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과제가 지겹지 않도록 하고 학교생활 적응하고 숙제할 수 있게끔만 도와주면 된다. 자, 이제부터는 초등학교 고학년 있죠. 4, 5, 6학년. 이때는 솔직히 질문도 많아요. 정말 골아픈 질문 중에 속상한 게 뭐냐면 저는요 내가 애를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애가요 학교 공부를요 좋아하지 않아요 이래. 그래서 공부 다 잘했는데 내가 특기생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자기 아이인 경우는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그러면 뭐 수학이에요. 그러면 그거만 어떻게 독선생을 두고 어떻게 어디부터 분수 개념부터 뭐가 안 되면 그걸 추적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내가 상담하면서 이렇게 그 엄마랑 친해진 케이스 얘기를 제가 오늘 공개를 한다면 애가 밝고 명랑한데 전반적으로 공부가 관심이 없어요. 그래갖고 4학년 때부터 성적표 보니까 전반적으로 72점, 뭐 제일 잘 본 게 80점 뭐 이런 식이야. 거의 60 몇 점, 72점 막 이래.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보여주면서 정말 우리 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하고서 같이 걱정하다가 뭐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근데 한참 뒤에 그 엄마 만났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애가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그때 교수님 그 얘기 해줘서 제가 사회 과목은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시험 범위내를 자기가 야 소방관은 이런 데다 우리 오늘 이거 보고 소방관 가자. 소방관 또 갔다 오고 경찰서는 이런 데다 또 경찰서도 다녀오고 경찰 아저씨하고 얘기도 하고 막 그 안에 파출소 안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경험을 하면서 책에 나온 얘기를 했대요. 엄마가. 마을의 개념은 뭐냐면 옛날에 마을이라고 했거든. 지금 뭐 마을 소리 안 하잖아요. 마을은 이런 거다. 이러고 또 막 그렇게 해주니까 애가 이거 뭐 공부가 별게 아니구나 이러고서 또 시험 때 한 번 엄마가 한 걸 또 해주고 원래 공부는 반복이거든. 그래서 이제 시차를 두고 또 해주고 한 3번을 사회 과목만. 딴 과목은 어차피 다 못하니까 다 할 수가 없잖아. 딴 과목은 내버려두고 그 사회 과목만 엄마가 얘기해준 거 또 얘기해주고 너 이거 우리 그때 경찰서 갔잖아. 똑같잖아. 그리고 이건 마을이지 않니? 막 이렇게. 그래서 또 해주고 또 했더니 그 사회 과목만 90 몇 점 맞아. 그 아이가 맨날 널널이 60점, 70점짜리가 사회 과목만 90 몇 점 가지니까 그 다음부터 그 엄마의 변화 얘기가 난 너무나 고마웠죠. 엄마 나 자연도 이렇게 하고 싶어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 동식물 얘기도 엄마가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그래갖고는 그 뒤에까지는 내가 다 못 들었지만 그때 얻은 결론은 전과목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전과목 과외다. 이거 옳지 않아. 애 머리도 이제 이렇게 뭐랄까 너무 힘들죠. 그렇게 하는 거. 그렇지만 공부는 평생 하는 개념이라면 너무 서두르지 말고 엄마가 개입할 수 있는 사회 과목, 자연 과목 그렇잖아요. 자연의 동식물 이런 거 충분히 엄마들도 개입할 수 있으니까. 이래서 과목 하나하나에 이제 어떤 나름대로 애 나름의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이런 애가 자신감이 조그만 성취가 큰 성취를 예견합니다. 조그만 성공이 나도 이런 식으로 자연 과목을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죠. 어떤 애는 다 잘하는데 수학만 못한다. 그럼 걔는 수학을 매진하죠. 왜? 난 수학만 잘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다 잘하니까 이미. 그래서 걔는 또 수학에 막 노력하는 애들 이렇게 보면 이런 노력의 힘이라든지 자신감, 스스로 하는 학습의 힘을 엄마들이 10분 알게 된다면 사실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거냐. 아이가 자기 확신을 갖고 결국은 전 과목에 대해서 자기가 욕심을 갖는다. 이러면 사실은 스스로 학습은 끝난 얘기예요. 그런 애들이 스스로 하고 스스로 계획표 짜고 조그만 아이라도 한 걸 또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그죠. 공부를 한 과목을 한 번 훑은 애보다는 한 과목을 10번 훑은 애가 훨씬 더 많은 개념을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법을 엄마가 알려준다기보다는 한 과목의 예시를 좀 엄마하고 같이 하면서 애가 자신감을 갖게 하면 결국 공부는 누가 한다?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 애가 하기 때문에 애가 이제 평생 이제 그런 어떤 프랙티스를 시행착오를 저학년 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외국서 공부해서 섭섭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딱 애가 2학년에 들어왔다. 한국서 온 애다. 얘가 수학 개념도 되고 이렇게 다 되는데 도대체 랭귀지 때문에 문제가 돼서 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미국은 되게 웃겨요. 오자마자 딱 하면 얘 보니까 2학년 수학 같은 거는 얘는 너무 쉽게 하는 애 같으면 오케이 넌 수학 시간 때마다 리소스룸에 가라. 못 알아들으면 걔는 수학 시간에 걔를 빼내와요. 리소스룸이 항상 빈 방으로 돼 있어요. 거기 가면 선생님이 항상 있어요. 리소스룸에 딱 가면 얘가 어제 항수 왔는데 수학 개념은 다 개념화되고 아는데 이 랭귀지 때문에 언어 때문에 힘들다. 바이링구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반에서 선생님하고 딸기 기름에 스트로베리 뭐 자전거에 바이스클 이런 거 해요. 하면요. 저는 정말 내가 실제로 봤어요. 거의 6개월 아니면 1년 안에 그 학년을 다 커버합니다. 2학년 때 와서 그런 리소스룸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애가 그것도 재밌게 해. 그래서 막 애들이 슬퍼하고 짜증내지 않고 재밌게 하다가 3학년 되면 정규 수업에 앉아서 다 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공부를 따라한다 못한다의 책무성은 누가 진다? 엄마가 지고 가정에서 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학교가 그 담임 선생님이 책임져야 돼.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얘가 랭귀지가 안 되는구나. 얘가 수학이 안 되는구나. 그 리소스룸에 다 이렇게 보내줘서 결국은 큰 클래스에서 얘가 이 얘기를 다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된 것 같으니까 이제 가정에서 엄마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초등 전까지는 많은 경험을 좀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서 애가 생각하는 폭을 좀 넓게 해주자. 이런 걸 제가 강조하고 싶고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학교 생활을 부지런히 하고 재밌어 하며 숙제를 혼자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혼자 안 되면 맨 처음에 가르쳐 주다가 혼자 하게끔 홀로서기를 해주자. 그까지가 이제 엄마가 좀 기울이고 4학년 때부터는 사실은 공부는 얘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혹시 공부를 전 과목을 잘한다 그러면 뭐 내 얘기 들을 필요 없지만 전 과목에 좀 이렇게 뭐 안 된다 힘들다 이런 애는 그냥 공부 포기하자 얘는 공부과가 아닌가 봐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중에 한 과목이라도 엄마가 좀 개입을 하고 관심을 한 석 달 정도 갖게 해서 애가 성적에 이렇게 욕심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결과물을 애가 갖게 되면 제가 아까 예시했던 그 엄마 같이 걔가 사회 과목에 90 몇 점이고 나머지는 널널이 60 몇 점이면 사회 과목을 좋아하면서 그 과목을 열심히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자연 과목도 뭐 국어도 산수도 이렇게 하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조금 울타리 역할을 해주면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걔가 자기 능력에 맞게 좋아하는 거 찾아가는데 엄마는 충분한 울타리로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잘 발달되고 혼자 공부한 애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친 거로 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제 강의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면 진짜 머리 쓸 나이는 학년 전에 엄마 아빠가 어떤 식의 경험 철학을 갖고 애한테 경험을 구체적으로 해줄까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3, 4학년 때 4, 5, 6학년 때 좀 다르지만 거기에도 조금 부모가 이렇게 정리되는 환경을 준다든지 어떤 과목에 포커스를 둬서 애가 그 과목에 자신 있게 하도록 도와준다 이런다면 사실은 진짜 공부 잘하는 애는 혼자 하는 애죠. 엄마가 했니 말았니 다 했니 이런 소리 안 하고 혼자 잘한 애가 저도 학교에서 보면 전교 1등 반에서 1등 뭐 장학금 타고 한 애들은 항상 스케줄이 자기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저도 깜짝깜짝 놀래니까 이게 언제부터 사실 초등 전 초등학교 까지 이런 훈련을 좀 엄마가 많이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 같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또 좋은 자료로 만나기로 합니다.